국민의 알 권리를 깨우쳐 주시는 한성주 장군님의 시사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10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장악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간첩의 신문, 간첩의 방송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 2000년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여름밤 7박 8일간 46명의 간첩을 이끌고 간첩 박지원이가 올라가서 간첩 맹세를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은 새끼치고 새끼쳐서 1570명 간첩단이 대한민국의 신문과 방송을 다 장악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무현이 북의 인권 결의안 안 물어본 것을 후회한다. 물어본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송민순 전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죠. 회고록 증언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안 묻고 찬성 투표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 그냥 기권하자고 해. 이게 이제 노무현이가 송민순 전 장관에게 한 얘기죠. 문재인 측 시인도 부인도 이 당시에 비서실장을 했죠. 시인도 부인도 안 해. 국기문란, 진상파악 TF, 국기문란이 아니라 간첩행위 이렇게 써야죠. 근데 요놈들이 이제 이렇게 쓰고 있죠. 국기문란이 아니라 간첩행위죠. 그래서 이것은 송민순 씨가 카밍아웃을 한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간첩 한마디 안 하면서 이제 노무현이와 문재인은 간첩이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노무현이가 간첩이 아니라면 인권 관련돼서 이 결의안을 유엔에서 투표를 하는데 그걸 왜 김정일이한테 물어봅니까? 그럼 왜 기권을 합니까? 우리 이거 찬성할까요? 반대할 거예요? 왜 물어봅니까? 맞아요. 이놈이 간첩이니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민순 전 장관이 간첩이란 말 한마디 안 하고 문재인이는 간첩이었다. 그 다음에 노무현이는 간첩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몰랐던 국회에서 사실이네요. 물고 뜯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검찰총장 누구죠? 김수남. 김수남이는 이걸 가지고 이제 검사에 들어가야죠. 그걸 가지고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요 두 마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고 있어요. 왜? 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대통령이 하라고 하면 그제서야 움직이니. 시인도 부인도 안 해. 국기문란. 이 문재인이 이거 간첩이죠. 비서실장을 하면서 연결하고 의사를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기권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이제 이 짓거리를 했던 두 놈의 간첩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기권이라는 걸 우리도 애매모호할 때 안 하잖아요. 이 편 될 수도 없고 저 편 될 수도 없고. 그런데 북한 인권에 이러한 어정쩡한 위치를 점하게 했던 것이 이 간첩 문재인이와 간첩 노무현이가 했던 짓이죠. 이게 바로 그들의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송민순 애교부장 했던 양반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권을 해버리면 우리는 얼마나 피해를 봤을까요, 혹시?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저 노무현 정부가 저게 빨갱이 집단이구나 이걸 이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각종 주요한 정보도 우리나라에는 주지를 않고 왜 빨갱이니까 빨갱이 물어보는데 그게 글로 다 들어가지. 네. 이제 이러한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노무현과 김대중 간첩이 망쳐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바로잡지 못하고 이제 이 모든 것을 폭탄 돌리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폭탄을 돌린 겁니다. 국정교과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하고 있고 김영란법도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하셨고 그 다음에 누구죠? 이석기 통진당도 통진당도. 박근혜 대통령이 해산하셨고 그 다음에 문제는 땅굴이라고 하는 이 폭탄을 돌려놨는데 땅굴은 박근혜 대통령도 다음 대통령에게 폭탄 돌리기를 하려고 지금 파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저는 당신이 해결하라 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라든가 북한의 우리나라 공작원들이 네, 우리나라 다 죽었죠. 다 죽었다는 그런 게 많이 돌아요. 아니 김대중이가 다 죽였죠. 그때부터. 1998년도 2월 25일 날 취임하자마자 네. 이제 이걸 다 올려보냈죠. 대한민국에 350명 이 휴먼 인텔리전스 휴민트라고 하죠. 이걸 다 알려줘 갖고 다 하루아침에 죽게끔 한 장본인이 김대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싼 돈 주고 북한 소식 다 그럼요. 그냥 사오고요. 자, 사오고서 김정은이가 각색한 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방영하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무슨 정보기관이고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언론도 뭐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야 지금. 자, 송민순 편지 읽은 노 기권하면 민망하다 해서 송민수 씨가 애국심을 갖고 노무현 씨한테 대통령한테 네.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찬성하고 날 자르시오. 오, 그런 말까지 A4 했대요? 용지에다가 편지를 만년필로 써서 보냈다. 보냈더니만 몇 번의 회의를 거쳐갖고 기권하자라고 나왔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문재인이라고 하는 율사 출신 저 비서실장이 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송민수 씨는 카밍아웃을 한 겁니다. 네. 나는 간첩도 아니요, 종북도 아니다. 나는 외교 수장으로서 할 일을 했는데 그걸 기권을 하라고 누가 했느냐? 문재인 간첩과 노무현 간첩이 했다. 간첩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쓴 겁니다. 당시 미 정부 대북 정책 공조 악영향을 끼쳤다. 인권 그러네, 같은 나오네. 보편 가치 엇박자에 당혹을 했다. 이게 무슨 짓거리냐? 그다음에 미 대사 외교부 방문 찬성 투표를 요청했지만 이게 물 건너갔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이 저놈은 간첩의 족속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은 다 모르고 있다가 진짜로 아주. 자, 여인권 유린 눈 감고 북 눈치 본 사건이다. 여당은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 야당 이 간첩 리더십 추미애 박지원 심상정 이놈들은 간첩이죠. 요놈들이 정치 공세 말라라고 대한민국 국기를 흔들고 있죠. 아니 사실을 말해도 무슨 정치 공세입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 이게 되겠습니까? 자, 2007년도 북한 인권 결의안 논의 관련 송민순 전 장관의 증언과 당시 당사자들의 설명 이거 한번 들어보죠. 자, 문재인 비서실장 했던 놈이죠. 송 전 장관의 증언은 찬성과 기권 병렬해서 대통령 결심을 받자고 하자 다수 의견대로 기권으로 합의해 건의하자.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 보자. 그 결론을 내렸다. 남북 경로는 김정일에게 물어보자. 요 간첩망이 간첩 전화기로 물어보겠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당사자 설명, 남북 간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에서 논의 문 전 실장 측은 이 짓거리를 하고 있죠. 이놈 간첩입니다. 이놈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자. 저걸 알고 있었으니까. 레드폰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걸 왜 북한에 물어보냐. 국정원장으로 관여한 사안이 없다. 이렇게 또 발뺌을 하고 있죠. 이재정 통일부 장관 요놈도 간첩이죠. 국정원장의 북한 의견 확인 제안에 찬동했다. 그래서 이 짓 하고 있고 남북 채널 의사타지는 안 했다. 만약 국정원이 했다면 우리가 찬성하는 경우 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체크했을 것이다. 요 짓거리를 하고 있죠. 백종천이 요것도 이제 간첩 종북의 종재죠. 백 실장이 북측으로부터 받은 반응이라면서 쪽지를 건넸다. 그리고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의견을 정했다는 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모른다. 요놈이 물어봤다는 거죠. 북측으로부터 받은 반응. 이걸.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다 간첩과 종북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죠. 왜? 노무현이가 간첩이고 비서실장 문재인이가 간첩인데 요 옆에 있는 놈들은 간첩 아니면 종북이죠. 지금은 대통령 빼놓고는 다 종북 간첩들이 다 차지하고 앉아 있다는 거죠. 자. 여기권 건의 몰고 간 문재인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사위 구성해 회의록을 열람해야 한다. 열람해야 됩니다. 그렇죠. 야당 진상조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당시 문은 결의안 찬성 주장도 하고 있다. 이 거짓말하고 있죠. 야일각 송민순 기억 가물가물 송 본보에 책에 있는 그대로 밝혀. 그래서 이제 이 카밍아웃이 나온 겁니다. 카밍아웃이. 노무현이와 문재인은 간첩질을 했다라고 하는 카밍아웃이 나온 겁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나와줘야 되고 동아일보에서도 나오고 채널A에서도 나오고 왜 박종진 쾌도남마에 있는 채널A의 박종진이는 왜 조선에 가갖고 박지원이를 두둔하는 역할을 해야만 됐는가. 이것도 이제 카밍아웃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모두 지금 덮으세로 가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덮을 작정으로. 자, 문재인 측 당혹, 경제중심 우클릭 대선 전략, 이게 다 쇼를 하고 있는 것이죠. 노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처럼 공방 끝 사실로 확인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게 간첩입니다. 이놈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또 여기에 김정은 등장 후에도 북인권법 반대, 이 야당에 2005년에 발의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여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인권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단한 그러네요. 인물입니다. 진짜로 제가 정치를 아시네. 안보 땅굴 문제하고 간첩 안 잡아내고 지금 질질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보 천치라고 얘기하지만 네. 이제 우익의 이제 수장으로서 2014년 12월 19일 날 저 누구죠? 이석기의 통진당 해산한 것. 대단한 작년 거. 10월 27일 날 국회에 들어가서 역사 67명 교과서. 간첩 개들 앉아 있는 300명 국회의원들 앞에서 니들이 만들어 놓은 종북 간첩의 사관으로 쓰여진 중고등학교 교과서 이거 다 국정교과서로 바로잡겠다. 이걸 선언할 수 있는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뿐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올해 김영란 법을 또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이 용기와 지혜를 가진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땅굴 빼고 간첩에 대해서 무능력함을 빼고 나머지는 제가 존경하는 겁니다. 황 총리 청탁금지법 부작용 전면 점검하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을 대통령 책임제에서 이제 국무총리가 나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서겠다 하고 당신이 이제 총대를 맸어요. 그랬더니만 요 간첩 10명의 간첩에 앉아있는 이 동아일보 이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죠? 또 이제 뭐 반역하겠죠. 이제 안 되고 맞대응하고. 이 반역의 동화가 뭐라고 하고 있냐? 손 놓고 있더니 법무장관 출신 총리 뒷북 대응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공격을 해요. 요 강경석이라고 하는 요 종북 간첩의 종자와 같은 이런 놈들이 그래서 반기문과 황교안을 때리는 이러한 기사를 이렇게 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만 합니다. 수정하니까 잘한다.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들리잖아요. 그럼 지금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시행착오. 것을 네. 주무부서에서 판단하고 이제 국감에서 대답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을 하니까 그러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내가 총대 메고 해결해 보겠다. 네, 얼마나 잘하는 일입니까?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10명 간첩의 종자들이 앉아 있는 이 동화에 요 기자는 또 간첩 눈치를 보고 이렇게 까는 겁니다. 이게 다 한 통속이니까 가는 거죠. 잘못된 건 고쳐가면서도 바른 법으로 만들어야지. 자, 이 LG와 넥센과 LG가 준 플레이오프전에서 2차전에 또 넥센이 이겼습니다. 이 베네켄이 아주 잘 던지더라고요.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이걸 봤는데 그래서 1대1로 비겼어요. 5전 3승제인데 그래서 LG가 이기느냐 넥센이 이기느냐 이게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관전할 내용입니다. 손흥민이가 아시아 선수로서는 첫 EPL 유럽 프로리그의 이달의 선수로 됐습니다. 자랑. 박지성이도 못한 걸 이제 손흥민을 해낸 겁니다. 갤로트 7 추가 손실이 3조 원대라. 그럼 지난번 손실하고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한진해운 미주노선 매각, 현대상선 입찰 참여 고심, 법원 매각 공고, 가격은 미적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진해운 것을 현대상선이 인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물류가 제대로 자리매김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이제 현대가 슛다운 과정을 겪고 있고 삼성이 슛다운, 한진해운은 이미 셧다운 됐고 네. 이건 셧다운 됐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죠. 왜? 김정은이의 김영철이의 대남 통일 전선 전략에 3야당의 간첩들이 올라타고 가고 있죠. 거기에 노조와 이 간첩 언론들이 부추기면서 가고 있죠. 자, 최진석이라고 하는 서강대 철학과 교수 권명원 원장이 지성의 두께와 현실 인식 해갖고 썼어요. 저는 부르시시다, 개떡이나 하고 썼어요. 왜냐?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격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에게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 이게 누가 하는 것이죠? 김대중이와 노무현, 문재인, 안철수 이런 간첩들이 하는 말이죠. 북은 핵무기를 개발한 적이 없다고 보는 인식이나 개발할 능력이 없다는 예측이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유가 누구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은 매우 피상적이다. 심리적 희망사항을 객관적 사실로 착각하고 있다. 단순함과 낙관론에 빠진 지성의 폐허다. 이 사람은 지성의 폐허다. 지성의 두께가 얇다. 이렇게 쓰는데 저는 개떡이다. 간첩이니까 그렇게 했다. 종북이니까 그렇게 했다. 왜 본질을 접근하지 못하고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쓰느냐. 거기에 지성이 왜 나와요? 국가에. 거기에 나오느냐. 지성의 두께는 무슨.
그래서 그럼 뭐 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면 뭐 뭔 일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벌이 거기 왜 희생적이고 나와요? 매립적이어서 내 가슴을 떠나지 못하는 지도자들에게 그런 흔적이 있으니 안타까움이란 다산에 대한 것만큼이나 크다.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를 동네 정비사업 다루듯이 하는 얇은 지성을 벗어나야 한다. 개떡이다. 얇은 지성이 아니라 간첩과 종북들이 대한민국 망하게 하는 것이다. 왜 이 본질을 모르느냐. 그래, 지성이 높으면 그런 그래서 걸 이 볼 줄 본질을 알아야지. 아는 글을 써주면 동화가 간첩이 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떡떡시니까 영혼 없는 칼럼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북핵에 대해서 오판하고 북핵은 대한민국을 쏠 용도가 아니다 하는 저 노무현 간첩, 문재인 간첩, 박지원 간첩, 김대중 간첩 요 네 마리가 핵심 간첩이죠. 김대중 정부의 후계자 박지원 간첩, 노무현 정부의 후계자 문재인 간첩 요 네 마리가 대한민국을 이제 이렇게 핵무기 앞에 이제 떠는 나라로 만들어 나온 그러게 말이야. 아유, 참. 오파는 진짜 핵무기 없다 했어요. 풍전등화 신세의 대한민국 최용원의 법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미있게 썼어요. 이 임진왜란 때하고 지금 똑같다. 그 다음에 내년이 정유재란, 정유년인데 네. 정유재란하고 똑같다라고 썼어요. 한번 볼까요? 대통령 선거의 해인 내년은 정유년이다. 420년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년의 1차 침략에 이어 2차 침략에 나섰다. 이른바 정유재란이다. 정명가도 명을 치려하니 길을 내서온 1차 침략은 조선수권의 승전과 각 지방에서 일어난 의병의 창의에 실패를 했다. 그 당시에 의병은 정의의 의병이었는데 지금의 조계종이나 지금의 캐톨릭이나 지금의 개신교는 이 반역의 이 종교단체가 돼버려서 땅굴 없다 덮고 있고 간첩질을 해대고 있고 북한에다 퍼주기를 하고 있고 과학기술대학도 만들어줘갖고 거기서 사이버 인재를 길러내서 대한민국의 농협 전산망도 파괴하고 이제 국방부 전산망도 파괴하고 이 짓을 하게 하는 것이 곽선이라고 하는 소망교회 목사가 550억인가 줘갖고 과기대를 세워줌으로써 이 짓거리를 하는데 거기에 맨 앞장선 것이 김영주라고 하는 NCCK의 간첩 목사와 또 김사만이라고 하는 저 통합 즉 WCC 저 공산당을 끌어들여서 2013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무슨 짓을 했어요? WCC 10차 대회를 열어서 굿판을 벌였던 이자들이 대한민국의 종교계를 완전히 간첩의 종교로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 지금 남한에다도 지금 과학 인재를 좀 세우게 곽선희 목사님은 차라리 그 돈을 우리나라를 하지. 10번 20번 가면서 저 미인계에 걸려갖고 애새끼까지 까고 내려온 그런 신부들 목사들 그다음에 이 조계종 이 법사들 이게 남로당의 잔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도 이게 지금 들려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간첩단이 리더십을 장악하지 않은 데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방부 김장수와 김관진 한민구의 세상이니 저게 간첩의 당이지 뭐냐. 그러니까 땅굴만 나오면 다 덮기에 급급하다. 자, 정유재라는 외적이 부산 다대포에 상륙한 1597년 1월 14일부터 98년 11월 26일까지 이어졌다. 그건 2년간에 걸쳐서 이어졌죠. 본격적인 전투는 1597년 7월 16일 7천량에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원균이 이끈 조선 수군이 참패한 이후 이순신 장군이 14척의 배로 해전사에 남는 기록적 대승을 거둔 명량해전과 장군이 외적의 충탄을 숨는 노량해전까지 1년 4개월이었다. 영화로도 많이 나왔지요. 그래서 선조가 무슨 짓을 했어요? 선조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꾀를 내죠. 이순신을 제거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1월 14일 날 이제 정유년 1월 14일 날 다대포로 한 700여 척의 대함대가 들어간다. 이걸 가지고 이제 부산에 가갖고 간첩 그 당시에 승려가 있어요. 네가 신고해라. 그러면 이게 올라가서 선조의 입에 들어가면 선조가 이순신으로 하여금 700여 척의 외선을 요격하라고 명령을 내릴 것이다. 요 각본대로 돼요. 네. 그래서 요격하라고 하니까 하룻밤새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내가 저 요격해봤자 격군. 그 당시에 기관차 불 떼서 가면 가죠. 근데 그 당시에는 격군이라고 해서 노젓는 사람이 밑에서 저 갖고 저 망망대해 수백 리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700척 들어오는데 이게 100척도 안 되는 놈 가갖고 이게 전쟁이 돼요? 안 돼요. 이걸 저기에 그 전략가가 있으면은 이거는 오심입니다. 이건 가면 안 됩니다. 이순신 장군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걸 못하니까 가라고 했는데 나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니는 그럼 이등병으로 백의 종군해라. 그러면 이거 갈 사람 누구냐 하니까 원균이 나타났어요. 네네. 원균은 역사에서 배웠어요. 때가 되면은 이제 진상을 하는 자예요. 네. 그 누구야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당시에 이 영의정인가 뭐 하는 자한테 뭐 친척 관계가 있어요. 선조의 와이프 말하자면 왕비지. 네. 왕비의 이 장인. 네. 요 장인한테 줄을 대고 있는 놈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럼 네가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칠천량에서 전사를 얼씨구나 하고 말죠. 절타하고 갔죠. 전사를 하고 말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만든 선조 대왕 이순신 장군을 못 알아보고 전투에 나가서 그 다음에 지는 전투에다가 집어넣은 이 선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선조보다 더한 위기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요 위기에 있는데 땅굴 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네. 그 다음에 5.18 진실을 또 모르쇠 또 뭐죠? 네. 피아이고 피아세. 아예 이제 덮으려고 그래 피아세. 사람들이. 이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선조 대왕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악랄한 그러한 대통령의 위치에 이제 잠재적 위치에 앉아 있는 자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땅굴에 대한민국 군대를 다 괴멸시키고 5천만을 괴멸시킬 위치에 박근혜 대통령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김장수와 김관진이라고 하는 저 간첩들에게 속아서 땅굴 없습니다. 한성주 장군이라 저런 사람들 다 시추업자고 짜고 돈 벌려고 저짓합니다. 여기에 속아서 사인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군대를 땅굴 속으로 다 처박는 이 통수권자로 박근혜 대통령이 작동하고 있다. 잠재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자, 그래서 고위 외교관과 대학 총장을 역임한 저명 인사들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까지 흔들리는 작금의 상황을 위기라며 한 목소리로 탄식과 우려를 표했다. 탄식과 우려를 표하는데 근본적으로 간첩단들이 이 짓을 한다. 이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헌법 77조 계엄령밖에 없다. 대통령이 사심을 버리고 계엄령으로 다 죽여버려라.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의 리더십이 무기력,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임란 때 조선 조정의 리더십과 다르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는가. 지금 제가 한 얘기예요. 박근혜가 지금 5.18 진실이 나와도 모르세? 네, 모른 채 피해버려. 황교안이 네. 내가 비정상을 떠들어라. 정상으로 잡겠다라고 아부 떨 때는 언제고 가서는 비정상을 비정상보다 더 악화시키는 국무총리로 기능하고 있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대통령에게 간해야 될 황교안이가 입 다물고 피하세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5.18 진실을 500명 이상 북계군 특수부대가 광주에 내려와서 저지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진 대조를 통해서 이제 밝혔고 증거를 내놨으면 공개적으로 내놨으면 황교안 이제는 네 차례가 아니냐 이 나쁜 놈아. 근데 네가 이제는 대통령에게 들고 가서 맞아. 이거 이제 네가 해야 될 놈 아니냐. 제가 일국의 총리 대신을 놈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해서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래 국무총리가 그렇게 힘이 없나요? 뭐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기회주의자니까 그렇지. 애국자라면 나 이거 국무총리 안 해도 맞아요. 됩니다. 이거 한성주 장군이 이 얘기하는 건 당신 들어보시고 판단하시오. 그리고 지만원 박사님 이거 한 것은 하고 하시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대한민국 망하면 박근혜 네 책임인 거 아시오. 황교안 내 책임인 거 아시오. 나는 나갑니다. 이렇게 왜 못해요 이 바보 황교안아. 김정필 국무총리 이 나라를 위해서 니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냐. 그렇죠. 아 정말 대단해. 자, 황교안 대통령 국무총리 지지율 정신 좀 똑똑히 26%, 차리세요. 4년차 징크스 빠져드나 이게 51.6%에서 반토막이 난 겁니다. 네? 왜? 모르쇠 피하세 하니까 났죠. 모르쇠 피하세 하니까 났죠. 26%가 이제 16%, 15%로 내려갈 차례예요. 왜? 네가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니.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할 일을 해야 되는 대통령이셔야 되는데. 그래도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헌법 77조 계엄령 선포해서 이제는 간첩 잡아내고 땅굴에 대비하라 통수명령 내리고 그리고 땅굴 대비하라는 통수명령 내리고 한 달 이후에쯤에 이제 선제 공격해서 김정은 저 새끼 잡아 죽이십시오. 자, 김정은이가 서울숲 밑에 그 무슨 포레죠? 갤러리아 포레 그 밑에 지휘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악하면 올라가서 거기서 지휘를 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지대공 미사일을 갖다가 놨어요. 서울 숲에다가 30만 평 되는 데다가 탱크와 장갑차를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제는 대통령님, 이제는 김관진, 김장수 이 새끼들 말만 듣지 말고 한성주 장군 말도 듣고 네가 그러면 한번 가서 파봐라 해갖고 파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적 대통령이 한번 돼봐요.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대통령님, 지지율이 26%, 취임 후 왜 최저가 되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잘하고 계시는 것 참 잘하고 계시지만 사람은 한 가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다 못하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우매한 국민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님 잘해달라고 지지하셨다고 51.6%인가 저는 그때는 찍지 않았습니다마는 대통령님 26% 너무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제 뚝뚝뚝 떨어져갖고 10%대 가면 그때 정신 차리시렵니까? 대통령님, 알면서도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알면서도 피하는 그런 간자들처럼 행하지 마시고 진심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모르면 땅굴안보 책략, 땅굴전쟁의 책략, 땅굴안보 징그럽, 여적의 장군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을 해서 피하지 마시고 황교안 국무총리님이야 많은 애국자들 그분들에게 지시하십시오. 그리고 통수명령 내리십시오. 계엄령 77조 헌법 계엄령도 있다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에게 주는 그 보검을 놔두고 언제까지 추락하고 그리고 또 하락하는 이 지지율을 보시겠습니까? 010-5368-1782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윤에스더입니다. 지금 덮으세로 가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덮을 작정으로. 자, 문재인 측 당혹, 경제중심 우클릭 대선 전략이 다 쇼를 하고 있는 것이죠. 노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처럼 공방 끝 사실로 확인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거 간첩입니다. 이놈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또 여기에 김정은 등장 후에도 북인권법 반대, 이 야당에 2005년에 발의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여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인권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단한 그러네요. 인물입니다. 진짜로 제가 정치를 아시네. 안보 땅굴 문제하고 간첩 안 잡아내고 지금 질질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보 천치라고 얘기하지만 네. 이제 우익의 이제 수장으로서 2014년 12월 19일 날 이석기의 통진당 해산한 것. 작년 10월 27일 날 국회에 들어가서 67명 간첩 개들 앉아있는 300명 국회의원들 앞에서 니들이 만들어 놓은 종북 간첩의 사관으로 쓰여진 중고등학교 교과서, 이거 다 국정교과서로 바로잡겠다. 이걸 선언할 수 있는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뿐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올해 김영란법을 또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이 용기와 지혜를 가진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땅굴 빼고 간첩에 대해서 무능력함을 빼고 나머지는 제가 존경하는 겁니다. 황 총리 청탁금지법 부작용 전면 점검하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을 대통령 책임제에서 이제 국무총리가 나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선 나서겠다 하고 당신이 이제 총대를 맸어요. 그랬더니만 요 간첩 10명의 간첩이 앉아있는 이 동아일보, 이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죠? 또 이제 뭐 반역하겠죠. 이제 안 되고 맞대응하고. 이 반역의 동화가 뭐라고 하고 있냐? 손 놓고 있더니 법무장관 출신 총리 뒷북 대응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공격을 해요. 요 강경석이라고 하는 요 종북 간첩의 종자와 같은 요런 놈들이, 그래서 반기문과 황교안을 때리는 이러한 기사를 이렇게 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만 하면. 수정하니까 잘한다.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들리잖아요. 그럼 지금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시행착오. 것을 네. 주무부서에서 판단하고 이제 국감에서 대답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내가 총대 메고 해결해 보겠다. 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10명 간첩의 종자들이 앉아 있는 이 동화에 요 기자는 또 간첩 눈치를 보고 이렇게
까는 겁니다. 이게 다 한 통속이니까 가는 거죠. 잘못된 건 고쳐가면서도 바른 법으로 만들어야죠. 자, 이 LG와 넥센과 LG가 준 플레이오프전에서 2차전에 또 넥센이 이겼습니다. 이 베네켄이 아주 잘 던지더라고요.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이걸 봤는데 그래서 1대1로 비겼어요. 5전 3승제인데 그래서 LG가 이기느냐 넥센이 이기느냐 이게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관전할 내용입니다. 손흥민이가 아시아 선수로서는 첫 EPL 유럽 프로리그의 이달의 선수로 됐습니다. 아유, 잘한 거. 잘하네. 박지성이도 못한 걸 이제 손흥민을 해낸 네. 겁니다. 갤로트 7 추가 손실이 3조 원대라. 그럼 지난번 손실하고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한진해운, 미주노선 매각, 현대상선, 입찰 참여 고심, 법원 매각 공고, 가격은 미적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진해운 것을 현대상선이 인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물류가 제대로 자리매김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이제 현대가 셧다운 과정을 겪고 있고 삼성이 셧다운, 한진해운은 이미 셧다운 됐고 네. 이건 셧다운 됐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죠. 왜? 김정은이의 김영철이의 대남 통일 전선 전략에 3야당의 간첩들이 올라타고 가고 있죠. 거기에 노조와 이 간첩 언론들이 부추기면서 가고 있죠. 자, 최진석이라고 하는 서강대 철학과 교수, 권명원 원장이 지성의 두께와 현실 인식 해갖고 썼어요. 저는 불시시다, 개떡이다 하고 썼어요. 왜냐?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격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에게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 이게 누가 하는 것이죠? 김대중이와 노무현, 문재인, 안철수 이런 간첩들이 하는 말이죠. 북은 핵무기를 개발한 적이 없다고 보는 인식이나 개발할 능력이 없다는 예측이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유가 누구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은 매우 피상적이다. 심리적 희망사항을 객관적 사실로 착각하고 있다. 단순함과 낙관론에 빠진 지성의 폐허다. 이 사람은 지성의 폐허다. 지성의 두께가 얇다. 이렇게 쓰는데 저는 개떡이다. 간첩이니까 그렇게 했다. 종북이니까 그렇게 했다. 왜 본질을 접근하지 못하고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이렇게 쓰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지성이 왜 나와요? 국가에. 거기에 나오느냐. 지성의 두께는 무슨. 그래서 그럼 뭐 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면 뭐 뭔 일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벌이 거기 왜 희생적이고 나와요? 매립적이어서 내 가슴을 떠나지 못하는 지도자들에게 그런 흔적이 있으니 안타까움이란 다산에 대한 것만큼이나 크다.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를 동네 정비사업 다루듯이 하는 얇은 지성을 벗어나야 한다. 개떡이다. 얇은 지성이 아니라 간첩과 종북들이 대한민국 망하게 하는 것이다. 왜 이 본질을 모르느냐. 그래 지성이 높으면 자, 그런 그래서 걸 이 볼 줄 본질을 알아야지. 아는 글을 써주면 동화가 간첩이 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떡대시니까 영혼 없는 칼럼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북핵에 대해서 오판하고 북핵은 대한민국을 쏠 용도가 아니다 하는 저 노무현 간첩, 문재인 간첩, 박지원 간첩, 김대중 간첩 요 네 마리가 핵심 간첩이죠. 김대중 정부의 후계자 박지원 간첩, 노무현 정부의 후계자 문재인 간첩 이치를 점하게 했던 것이 이 간첩 문재인이와 간첩 노무현이가 했던 짓이죠. 이게 바로 그들의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송민순 애교부장 했던 양반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권을 해버리면 우리는 얼마나 피해를 봤을까요? 혹시?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아하, 저 노무현 정부가 저게 빨갱이 집단이구나. 이걸 이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각종 주요한 정보도 우리나라에는 주지를 않고, 왜 빨갱이니까 빨갱이 물어보는데 그게, 글로 다 들어가지? 네. 이제 이러한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노무현과 김대중 간첩이 망쳐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바로잡지 못하고, 이제 이 모든 것을 폭탄 돌리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폭탄을 돌린 겁니다. 국정교과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하고 있고 김영란법도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하셨고 그 다음에 누구죠? 이석기 통진당도 통진당도. 박근혜 대통령이 해산하셨고 그 다음에 문제는 땅굴이라고 하는 이 폭탄을 돌려놨는데 땅굴은 박근혜 대통령도 다음 대통령에게 폭탄 돌리기를 하려고 지금 파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저는 당신이 해결하라 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라든가 북한의 우리나라 공작원들이 네, 우리나라 다 죽었죠. 다 죽었다는 그런 게 많이 돌아요. 아니 김대중이가 다 죽였죠. 그때부터.
1998년도 2월 25일 날 취임하자마자 네. 이제 이걸 다 올려보냈죠. 대한민국에 350명 이 휴먼 인텔리전스 휴민트라고 하죠. 이걸 다 알려줘갖고 다 하루아침에 죽게끔 한 장본인이 김대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싼 돈 주고 북한 소식 다 그냥 사오고요. 자, 사오고서 김정은이가 각색한 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방영하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무슨 정보기관이고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언론도 뭐 난리가 완전히 난 겁니다. 난리야 지금. 자, 송민순 편지 읽은 노 기권하면 민망하다 해서 송민순 씨가 애국심을 갖고 노무현 씨한테 대통령한테 네.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찬성하고 날 자르시오. 오, 해갖고 그런 말까지 A4 했대요? 용지에다가 편지를 만년필로 써서 보냈다. 보냈더니만 몇 번의 회의를 거쳐갖고 기권하자라고 나왔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문재인이라고 하는 율사 출신 저 비서실장이 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송민순 씨는 카밍아웃을 한 겁니다. 네. 나는 간첩도 아니요, 종북도 아니다. 나는 외교 수장으로서 할 일을 했는데 그걸 기권을 하라고 누가 했느냐? 문재인 간첩과 노무현 간첩이 했다. 간첩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쓴 겁니다. 당시 미 정부 대북정책 공조 악영향을 끼쳤다. 인권 그러네, 같은 나오네. 보편가치 엇박자에 당혹을 했다. 이게 무슨 짓거리냐? 그 다음에 미 대사 외교부 방문 찬성 투표를 요청했지만 이게 물 건너갔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깨우쳐 주시는 한성주 장군님의 시사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10명의 간첩단이 임원진을 장악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간첩의 신문, 간첩의 방송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 2000년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여름밤 7박 8일간 46명의 간첩을 이끌고 간첩 박지원이가 올라가서 간첩 맹세를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은 새끼치고 새끼쳐서 1570명 간첩단이 대한민국의 신문과 방송을 다 장악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노무현이 북의 인권 결의안 안 물어본 것을 후회한다. 물어본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송민순 전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죠. 회고록 증언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안 묻고 찬성 투표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 그냥 기권하자고 해. 이게 이제 노무현이가 송민순 전 장관에게 한 얘기죠. 문재인 측 시인도 부인도 이 당시에 비서실장을 했죠. 시인도 부인도 안 해. 국기문란, 진상파악티의 부분. 국기문란이 아니라 간첩 행위 이렇게 써야죠. 근데 요놈들이 이제 이렇게 쓰고 있죠. 국기문란이 아니라 간첩 행위죠. 그래서 이것은 송민순 씨가 카밍아웃을 한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간첩 한마디 안 하면서 이제 노무현이와 문재인은 간첩이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 노무현이가 간첩이 아니라면 자, 인권 관련돼서 이 결의안을 유엔에서 투표를 하는데 그걸 왜 김정일이한테 물어봅니까? 그럼 왜 기권을 합니까? 우리 이거 찬성할까요? 반대할 거예요? 왜 물어봅니까? 맞아요. 이놈이 간첩이니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민순 전 장관이 간첩이란 말 한마디 안 하고 문재인이는 간첩이었다. 그 다음에 노무현이는 간첩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몰랐던 국회에서 사실이네요. 물고 뜯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검찰총장 누구죠? 김수남. 김수남이는 이걸 가지고 이제 검사에 들어가야죠. 그걸 가지고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요 두 마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고 있어요. 왜? 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대통령이 하라고 하면 그제서야 움직이니. 시인도 부인도 안 해. 국기문란. 이 문재인이 이거 간첩이죠. 비서실장을 하면서 연결하고 의사를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기권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이제 이 짓거리를 했던 두 놈의 간첩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기권이라는 걸 우리도 애매모할 때 안 하잖아요. 이 편 될 수도 없고 저 편 될 수도 자, 없고. 그런데 북한 인권에 이러한 어정쩡한 이제 노무현이 저놈은 간첩의 족속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은 다 모르고 있다가 진짜로 아주. 자, 여인권 유린 눈 감고 북 눈치 본 사건이다.
여당은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 야당, 이 간첩 리더십, 추미애, 박지원, 심상정 이놈들은 간첩이죠. 요놈들이 정치 공세 말라라고 대한민국 국기를 흔들고 있죠. 아니, 사실을 말해도 무슨 정치 공세입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 이게 되겠습니까? 자, 2007년도 북한 인권 결의안 논의 관련 송민순 전 장관의 증언과 당시 당사자들의 설명, 이거 한번 들어보죠. 자, 문재인 비서실장 했던 놈이죠. 송 전 장관의 증언은 찬성과 기권 병렬해서 대통령 결심을 받자고 하자 다수 의견대로 기권으로 합의에 건의하자.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 보자. 그 결론을 내렸다. 남북 경로는 김정일에게 물어보자. 요 간첩망이 간첩 전화기로 물어보겠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당사자 설명, 남북 간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에서 논의 문 전 실장 측은 이 짓거리를 하고 있죠. 이놈 간첩입니다. 이놈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자. 저걸 알고 있었으니까, 레드폰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걸 왜 북한에 물어보냐. 국정원장으로 관여한 사안이 없다. 이렇게 또 발뺌을 하고 있죠. 이재정 통일부 장관, 요놈도 간첩이죠. 국정원장의 북한 의견 확인 제안에 찬동했다. 그래서 이 짓 하고 있고, 남북 채널 의사타지는 안 했다. 만약 국정원이 했다면 우리가 찬성하는 경우 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체크했을 것이다. 요 짓거리를 하고 있죠. 백종천이, 요것도 이제 간첩 종북의 종제죠. 백 실장이 북측으로부터 받은 반응이라면서 쪽지를 건넸다. 그리고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의견을 정했다는 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모른다. 요놈이 물어봤다는 거죠. 북측으로부터 받은 반응. 이거를.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 간첩과 종북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죠. 왜? 노무현이가 간첩이고 비서실장 문재인이가 간첩인데 요 옆에 있는 놈들은 간첩 아니면 종북이죠. 지금은 대통령 빼놓고는 다 종북 간첩들이 다 차지하고 앉아 있다는 거죠. 자. 여기권 건의 몰고 간 문재인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사위 구성에 회의록을 열람해야 한다. 열람해야 됩니다. 그렇죠. 야당 진상조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당시 문은 결의안 찬성 주장도 하고 있다. 이 거짓말 하고 있죠. 야일각 송민순 기억 가물가물 송 본보에 책에 있는 그대로 밝혀. 그래서 이제 이 카밍아웃이 나온 겁니다. 예. 카밍아웃이. 노무현이와 문재인은 간첩질을 했다라고 하는 카밍아웃이 나온 겁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나와줘야 되고, 네. 동아일보에서도 나오고, 채널A에서도 나오고, 왜 박종진 쾌도남마에 있는 채널A의 박종진이는 왜 조선에 가갖고 박지원이를 두둔하는 역할을 해야만 됐는가? 이것도 이제 카밍아웃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뭐